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솔한 치과 이야기 주보원의 스마일 어게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잘 계셨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제가 사실 많은 분들과 이렇게 라이브 채팅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답하는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궁금증도 이제 해결해 드리고,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치과에 찾아오셔 가지고 직접 또 심층 진단도 받아보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간의 여러분들의 궁금증 중에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노화에 대한 부분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교정하면 얼굴형이 바뀐다, 우리 중년 교정과 외모 변화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다들 잘 계셨는지요? 보자.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그 고통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할 터인데요. 우선은 많은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가지고 계신 질문들 뭐 스스럼없이 여쭤보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교정과 얼굴형이 왜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가 중년이 돼 가면서 얼굴은 왜 바뀔까? 물론 이제 피부의 노화라든지 표정권의 어떤 탄력의 소실 등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름이 깊어지고 얼굴에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많은 이제 저희 병원의 부모님들, 아기들 교정을 시작하고 나서 한참 지나다가 "지금 교정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 나이에 교정 시작해도 되나요?" 등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 만나고 나면 이제 친해지니까 그때 이제 어머님한테 "당연히 하셔야죠."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많은 중년분들이 저에게 여쭙는 "교정해도 될까요? 해야만 하나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정 치료의 필요성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절실할 때이고, 지금이 오히려 교정 시작하기에 딱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년 교정은 성장기 아이들의 치아 교정처럼 치아 배를 가지런하게 만드는 간단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건강한 치아가 세월과 함께 조금씩 손상받아 가면서 이렇게 나름 이렇게 붕괴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및 구강 구조의 재건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떻게 남아있는 치아들을 건강하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결정을 하는 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교정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표정, 그다음에 입술 립 라인, 인상, 자신감, 이렇게 관계 회복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는 전인적 변화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중장년층의 여러분들에게 저는 적극적으로 교정을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왜 얼굴형이 바뀌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어 지금 이 얼굴을 보시게 되면 젊었을 때 이런 모습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점 변해가죠. 근데 여기서 얼굴의 변화에서 피부의 톤도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이 구조적인 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코 밑에 라인에서 턱끝의 라인이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치아의 마모, 치아의 상실, 보철 등으로 치아의 높이가 줄어들면서 여기 있는 얼굴의 높이가 점점점 감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아의 형태, 위치 관계는 얼굴 노화의 또 다른 주범입니다. 그래서 치아의 관계 개선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두시면은 치아 관리하는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얼굴뿐만 아니라 구강 구조는 점차적으로 변하게 돼 있는데, 오랜 시간에 걸친 동안에 서서히 변해가는 치열의 붕괴.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내 치아가 붕괴가 되고 내 치아가 마모가 됐는지를 거의 다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의 이가 그냥 이렇게 잘 있으면 건강하게 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모를 오랜 시간 동안 마모를 통해서 이 높이가 줄어든다는 생각을 아마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연조직 위치 변화, 다음에 치주 조직의 변화 등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없던 치아 사이에 공간이 나타난다. 다음에 치아가 좀 뻗어지는 감은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더욱더 뻗어지는 게 심해진다. 그러면서 이빨이 뻗어지니까 립스틱이 뭐 묻어 나오고, 다음에 웃지도 잘 못하고, 웃는 모습도 어색해지고, 그러면서 잇몸이 점점 내려앉는 퇴축을 보이고 있고, 이런 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한 번쯤은 치과에 가서 그간 40-50년 동안 방치하고 그냥 절개왔던 우리 치아의 기능을 한 번쯤은 더욱더 그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치과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아보시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얼굴 변화와 급격한 노화의 원인은 바로 치아의 마모, 다음에 형태 변화, 다음에 위치 변화, 관계 변화 등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충치, 잇몸 염증 등 대표적인 구강 질환의 주 원인이 된답니다. 그래서 부정교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뭐 큰 주걱턱, 다음에 왜소된 뭐 왜소턱, 이런 것들이 큰 것만 부정교합이 아니고요. 나의 치아가 조금 삐뚤어져 있고, 다음에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정도, 모든 것들을 부정교합이라고 칭하고 있으니 한 번쯤은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아보시고 한 번쯤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보자. 우리 아직까지 질문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네요. 질문이 들어오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치아 교정을 아이들 교정시켜주고 그간에 자기는 본인은 정작 하고 싶은데 못했던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중장년층의 치아 교정은 실질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 그리고 청년을 위한 치아 교정과는 목적이 조금씩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아 교정 치료 목적을 건강과 기능 그리고 심미적인 회복에 이렇게 주안점을 둔다면은 중년층은 더욱더 오래 건강하게 잘 치아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주안점을 더 줬으면 좋겠고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어려운 치료를 받아가면서 다음에 치아의 건강을 좀 더 이렇게 나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위험도가 있는 치료 같은 경우는 조금은 목표 조정을 통해서 안전한 교정 치료를 받는 것을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용이하게끔 해주고, 다음에 방치했을 때 현재 상태가 더욱더 악화되어서 그 상태가 더욱더 나빠져서 나머지 주변에 있는 다른 치아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이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든다. 삐뚤삐뚤한 치아 배열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다음에 이 사이에 음식이 많이 끼기 시작한다. 입이 더욱더 돌출되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한 번쯤은 우리가 재건이라는 의미에서 한 번쯤은 치아 교정을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교정하면 얼굴이 바뀌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사실 치아 교정 치료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성형 치료와는 틀리죠. 근데 왜 치아 교정을 하게 되면 얼굴형이 바뀌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자면요. 치아 교정을 통해서 우리가 치아를 감싸고 있는 뼈의 크기와 형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이 패턴을 이렇게 원상복구시켜준다.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을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고 다시 만나도 옛날에 그 얼굴이 남아있는 게 보이죠. 그런 거를 패턴,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한참 그 미모를 빛을 발하고 있을 때의 얼굴에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들이 치아가 마모가 되고 노화가 일어나면서 패턴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름도 깊어지고 얼굴이 더욱더 짧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할머니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치아 교정을 하게 되면 치아를 건강한 위치에 갖다 놓으면서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패턴, 관계를 원상복구함으로써 인상이 좋아진다라는 이제 변화를 저희들이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얼굴에 뭐 많이 바르고 다음에 뭐 이렇게 관리를 받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은 또 세포의 재생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치아 교정이라는 거는 정말로 신체의 가장 친화적인 방법으로서 우리의 표정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대칭 턱 교정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정만으로 얼굴 비대칭 눈에 띄게 개선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비대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90% 이상이 좌우의 뼈의 크기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성장기에 있는 10대들의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대칭의 원인이 무언가를 규명을 해서 더 비대칭이 심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차단해 주고 개선해 주는 부분이 정말로 필요할 겁니다. 근데 성장이 끝난 저희들 성인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 치료는 실질적으로 뼈의 크기와 그다음에 모양에 나오는 비대칭이 많기 때문에 치아 교정만으로는 사실 비대칭 개선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은 비대칭을 가지게 되면 무조건 치아들도 비대칭으로 더욱더 극대화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비대칭을 조금은 위장해 주는 방법의 치아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대칭을 한다고 해서 비대칭이 있는 경우 치아 교정을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비대칭이 개선되지는 않지만 그 치아 교정을 통해서 심해 보이는 비대칭을 좀 더 약하게 보여지게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카스테라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52세 여성분이신데 치아 교정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죠? 미용 목적이 다예요. 여전히 가슴이 살아있으신 여성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옛날에 할머님이 있지 않습니까? 할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이렇게 옆에서 오랫동안 이제 같이 지켜보는 시간이 많았는데,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성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여성이 아니고 이제 보통 어머님, 모성애로 부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할머님 봤을 때 제가 느꼈던 부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여자는 여자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카스테라님. 그래서 미용 목적으로 임신 이후에 치열이 너무 삐뚤어졌다. 그러면 하셔야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모든 치료를 결정을 할 때 과연 내가 이 치료를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일까 중에 심미에 관련돼 있고 미용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부담, 컴플렉스 등등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나이 52세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의 딱 중간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저 외에도 많은 원장님들이 부작용에 관련돼 있고 리스크가 크다면 교정을 삼가하거나 아니면 목적을 조절해서 어떤 개선을 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잇몸이 망가지는 경우는 방치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시고 한번 찾아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치아 교정 중인데 이미 3년이 되었고 미용적으로는 너무 만족하지만 치아는 조금 약해졌다는 느낌입니다. 지금 치료가 3년 동안 진행이 됐다는 얘기는 아마 우리 조사원님께서 가졌던 치아의 문제가 상당히 좀 이렇게 심각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빨리 이제 마무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치료 기간이 너무 오래 가면 치아와 치조골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3년까지는 아직 괜찮을 듯해 보이니까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횟수를 반드시 지켜가면서 빨리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지금 아마 치아는 조금 약해졌다는 느낌입니다는 교정을 한 2년 정도 진행하시면 많은 50% 이상 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인데 요러한 느낌이 왜 오는지를 이렇게 환자분들과 얘기를 해 보면 엑스레이 상으로서는 전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진 게 보이는데 환자분들이 이러한 걱정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괜시리 나에게 부담이 되고 치아에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하는 걱정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치아 교정을 하면서 치아들은 웬만큼의 동요도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요도 때문에 오히려 더 약해졌다고 느껴질 터인데요. 치아 교정이 딱 마무리가 되고 유지 장치가 딱 제공이 되고 한 달 반 딱 지나시면요. 그렇게 흔들리고 움직였던 치아들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치아는 교정 중에 위치 변화를 통하는데 위치 변화는 반드시 뼈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뼈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정도가 빳빳하게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아니고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치아를 감싸고 있는 뼈들이 약간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요도가 조금씩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이 마치고 나서 유지장치가 되면서 다시 뼈는 치아와 밀착해지고 다음에 동요도는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약해졌다는 느낌을 아마 그런 걱정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년 되시는 분들이 교정을 하고는 싶고 애들은 시키는 건 받고 다음에 철사 교정은 감히 엄두도 안 나고 용기도 안 나고 다음에 제일 눈치 보고 무서워하시는 게 뭐냐면 친구들이 놀린대요. "아이고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철기를 깔고 무슨 교정하냐. 너 뭐 얼마나 예뻐지려고 그러냐." 등등등의 친구의 놀림이 가장 두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치아 교정이 전통적으로 이제 철기를 까는 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인데요. 철기를 깔지 않고서도 투명한 플라스틱을 사용해 가지고 진행하는 치아 교정도 가능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이 있고 걱정하고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이렇게 정밀 상담을 받으시면서 다음에 본인의 문제점, 다음에 이것을 방치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더 나타나고 교정은 어떤 기간, 어떤 장치 상세하게 설명을 받으면서 고민을 한 번쯤은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인 게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못하는 게 하카마카 고민만 하잖아요. 근데 고민을 하다 보면 인터넷을 서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많은 환자분들이 인터넷 서치를 했는데 반 이상이 엄밀히 얘기하면 개인적인 느낌에 대한 얘기고 팩트와 증거 그러니까 팩트에 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그분의 느낌이고 다음에 그분이 그거를 했을 때 얼마만큼 적응증이었는지 등등등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한다면 또 다른 스토리가 있겠죠. 그래서 고민만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시간 내셔서 가까운 치과에 한번 들리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치아 교정은 얼굴 패턴의 변화, 그죠? 그래서 치아의 건강을 우리가 옛날처럼 회복하고 다음에 망가진 치열의 상태를 재건하고 그러면서도 보다 인상이 좋아지고 표정이 변한다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큰 또 다른 선물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중년층의 환자분들이 마치고 나고 다음에 치료가 진행되면서 얼굴의 표정들이 사실 많은 분들이 치아 우리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이 입이 돌출돼 있다 보니까 하고 이렇게 다물어지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바느질을 한다든지 뭔가를 집중하고 있으면 많은 주위 분들이 "너 뭐 화났니?" 아니면 "나 말 걸기 참 무서운 표정이다." 등등등을 많이 토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교정을 치료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인상이 좋아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인형과
사람의 차이는 표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우리가 성형외과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쁨, 뷰티를 성취할 수는 있겠지만 자연스러운 표정을 갖지 못하는 얼굴은 정말 매력이 없는 얼굴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치아가 가지런해지고 다음에 입술, 얼굴의 외부인 입술과 치아와의 관계가 적절해지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표정이 정말로 환해진다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표정이 좀 어둡고 다음에 인상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교정을 한 번쯤은 고려를 많이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치아 교정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그럼 뭐 근거 위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치아를 교정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단계가 여러 개 나눠지는 거는 이제 클래식한 아날로그 교정이고요. 치아 교정은 엄밀히 얘기하면 각각의 치아들이 움직이는 개수와 움직이는 거리와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발치 치료는 발치 치료보다 더 짧게, 발치는 더 길게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치아의 이동 거리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은 각각의 상태마다 조금씩은 틀려질 수 있는데 선생님, 우리 환자분들께서 그냥 상상적으로 내 치아들이 이렇게 이미지 라인을 그리면 좋겠다 해서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1mm 움직이는데 2달에서 2달 반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충 아마 이렇게 기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평균 잡아서 비발치 교정은 1년 3개월에서 1년 6개월 걸리고요. 다음에 발치 교정 같은 경우는 한 2년 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스테라님께서 또 이제 좋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교정으로 입술 라인이 달라 보여질 수 있나요? 나이가 들면서 입술이 말려 들어가는 게 보기 싫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입술이 말려 들어가는 경우 보게 되면 이 안쪽에 바깥쪽에 있는 주름이 늘면서 이 주름이 더욱더 강하게 되면서 입술이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입이 돌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입이 돌출되면 입술이 눌려지겠죠. 눌려지면서 그 입술이 얇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들이 봐야 되겠는데, 입술 자체가 얇아지는 경우는 사실 저는 많은 환자분들한테 교정 이후에 어떤 입술의 모양 때문에 얇아져 있는 부분은 다른 어떤 보조적인 치료를 통해서 입술이 조금 더 두꺼워 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볼륨감을 가지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추천드리기는 하는데요. 교정 치료를 하면서 일단 치아의 위치가 입술과 같이 관계가 너무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다 보면 입술 본연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 좋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장년층에서 만약에 피부톤이 너무 이렇게 탄력이 떨어 있는 경우에는 처짐이 조금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거를 보고서 적절한 밸런스를 가지는 게 제일 좋을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스테라님의 질문은 입술이 말려 들어가면 한 번쯤 오셔가지고 이 치아의 위치를 정밀하게 진단받으면서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입술에 좋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해 보이고요.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잇몸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오히려 교정을 통해서 잇몸 건강이 해가 되진 않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잇몸이 내려앉는 이유는 첫 번째는 치솔질을 너무 강하게 해서 잇몸에 너무 자극을 줘서 내려앉는 경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병 중에 하나인 잇몸병, 치주 등등 치주 질환을 가지는 경우에는 잇몸뼈가 내려앉으면서 잇몸뼈가 내려앉고 잇몸이 내려앉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치아가 너무 뼈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경우. 사실 뼈는 이렇게 있는데 치아가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너무 돌출되어 있는 한두 개가 돌출되어 있다면 뼈 밖으로 나가게 돼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치아들은
무조건 잇몸뼈가 내려앉게 돼 있습니다. 그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위치를 바꿔주고 안으로 넣어줌으로써 오히려 잇몸 건강이 도움이 되고 더욱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반 정도 이렇게 잇몸이 내려앉아 있는 경우도 교정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 대신 일반적으로 건강한 치아의 교정보다는 더욱더 약한 힘을 통해서 저희들이 컨트롤 해야 되니까 치료 기간이 조금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우리 윤희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임플란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교정이 가능할까요? 네. 임플란트를 하신 분이 교정을 하러 갔다가 많은 선생님들한테서 듣는 얘기가 임플란트가 있어서 교정이 어렵습니다. 교정이 불가합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사실 임플란트는 실질적으로 뼈에 들어가 있는데 자연치와의 관계에서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 뼈와 치아를 연결하는 치주인대가 없다는 얘기죠. 치주인대가 아까 치아가 이동할 때 반드시 필요한 본 리모델링이라는 걸, 뼈의 리모델링이라는 게 일어나는 어떤 트리거 역할, 연락소 역할을 하는데 임플란트는 그냥 뼈와의 유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는 교정처럼 치아를 움직이거나 임플란트의 위치 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윤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1번 뭘 생각해야 되냐면 1번 임플란트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치료를 통해서 개선하고 싶은 내용과 위치가 또 어딘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이렇게 어려웠던 케이스가 뭐냐면 돌출입이에요. 근데 앞에 치아 하나가 어릴 때 사고로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돌출입을 해결하려면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못하고 다른 치아는 뒤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하나를 두고 다른 치아를 쭉 뒤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임플란트를 위에 상부 구조로 바꾸고 다음에 재식립을 하지 않고 중간에 있는 연결고리를 각도 있는 연결고리로 바꾸어가지고 치아의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그 임플란트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잇몸 부분은 조금은 돌출은 있기는 하겠지만 웃었을 때 치아들이 상당히 이렇게 뻗어져 있던 치아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가질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희님께는 제가 한 번쯤은 전문의를 찾아가서 설명을 듣는 것도 설명을 듣겠지만 우선은 임플란트의 위치가 어디 있고 어금니에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와 제약은 있겠지만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금니의 임플란트는 치아 교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그런데 앞니에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는 교정의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한 번쯤은 임플란트를 새로이 식립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문을 통해서 그 위치와 다음에 상태를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듯 해 보입니다. 자, 오케이. 그리고 치간치솔 0.7mm는 헐겁고 0.8mm는 좀 뻑뻑한 느낌인데 와우. 저는 있지 않습니까? 치간치솔을 웬만하면 사용하시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치간치솔을 사용하시게 되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치아 옆면 치솔이 닿지 않는 옆면을 청소하는 데는 너무 좋아요. 근데 뻑뻑하게 느끼는 미 있는 경우는 무조건 다운사이징해서 쓰라고 저는 추천합니다. 그러면 국렁님 같은 질문 같은 경우는 0.7mm가 정답이겠죠. 뻑뻑한 느낌이 들면 아마 이렇게 칫솔질을 하면 청소가 잘 되는 듯한 느낌은 받죠. 근데 딱 한 두세 달이 있으면 0.8도 이젠 뻑뻑한 감이 없어질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0.7, 0.8mm 치간치솔이 들어갈 정도면 이제는 잇몸이 웬만큼 내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0.8mm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뻑뻑한 감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치아를 옆으로 밀어냈다는 얘기고요. 그 위치 이동은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모든 치아애들에게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간칫솔은 헐거운 치간칫솔을 양쪽 면을 사용해서 사용한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0.8mm 같은 경우는 빡빡하게 들어가니까 한 번 쑥 왔다 갔다 하면 양쪽이 다 청소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0.7mm로 지금은 우측에 또 한 번은 좌측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장시간 군능님께 아마 치아 관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치간칫솔은 무조건 헐겁게 써라. 그다음에 치간칫솔이 안 쓰는 경우에는 치실로 저는 하는 것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권성준님께서 중년 남성도 교정을 하나요? 저는 남자지만 교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중년 남녀는 교정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시선이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중년의 남성분들은요, 사모님께서 손을 붙잡고 끌고 오셔요. 그죠? 맞습니다. 중년 남성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본인의 발걸음, 본인이 이제 저희들 내원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신 것 같고, 사모님께서 당신 꼭 해, 당신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막 이렇게 등 떠밀듯이 하시면서 손 붙잡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중년 남성도 여성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치아의 변화는 좋지 않는 방향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하고 다음에 헬시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마초, 근육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다 건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권생님한테 용기 내시고 오히려 주변에 계시는 친구분들한테 한번 해보시고 추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이렇게 많은 대표님들이 왔다 가시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너도 내랑 비슷했잖아. 나 어때? 해. 정말 만족해. 정말 좋아. 등등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추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생님한테도 저도 용기를 내시고 한 번쯤은 꼭 저 병원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데 가시고 꼭 교정 치료를 한번 해보시는 거는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회식요. 그쵸. 그게 사실 우리 남성분들이 철사 교정을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생뚱맞겠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 이제 투명 교정의 센터니까 투명 교정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중년의 여성분뿐만 아니라 남성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회식할 때는요, 투명 장치 빼고 마음껏 식사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20년 전에 투명 교정을 처음을 할 때는 철사 교정은 24시간 동안 치아에 힘이 가니까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간헐적인 힘이 가더라도 리듬과 어떤 컨티뉴이티가 연속성을 가지고 힘의 어떤 방향과 다음에 힘의 성장을 우리가 성질을 유지를 한다면 충분히 교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젠 더 이상 저희 중년에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치아 교정을 전투처럼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을 영위를 하면서 그 안에서 교정을 해 가야지 이 변화도 즐겁고 치료 과정도 즐겁고 치료 결과도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너무 전투적으로 하지 마세요. 빼고 싶을 때 언제든지 빼고 그다음에 드시고 싶은 거 언제든지 드시고 친구분들과 이렇게 다 말하면 뭐라 그러죠? 친구들이랑 미팅하고 농담할 때도 빼놓고 편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미친 듯이 전투적으로 하도 3개월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렇다 그러면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위기상 회식 많으면 회식하면서 술 드시고 뭐 약주 드시고 뭐 맛있는 안주 드시고 하는 거 하시고요. 집에 오셔가지고 아니면 마치고 들어가면서 휴지로 이 한번 닦고 다시 투명 교정 장치 끼면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진. 그래서 일단은 우리 남성분들이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치아 건강을 회복하셔야만 전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치아 건강과 전신 건강, 다음에 정신 건강 등등의 이렇게 많은 이제 아티클도 있긴 한데요. 우선은 저희들이 비타민 먹고 그다음에 건강 보조제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음식이 가장 좋은 보약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치아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훨씬 더 전신 건강과 정신 건강에 훨씬 더 월등하게 향상된 모습을 보인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치아 건강은 우리가 이제 중년이 되면 앞으로 한 30-40 년은 더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더욱더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정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뭐 어디 S그룹에서 광고하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0.8을 곱하면 뭐 생체 나이 뭐 건강 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의사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이제는 0.7로 간답니다. 그래서 환갑이 되신 분들은 0.7 곱하면 42, 옛날에 42살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렇게 저널 아티클 기사들을 보게 되면 매년 저희들이 10년 동안에 이제 평균 연령이 늘어나는 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 10년마다 10년의 평균 연령이 거의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의학과 교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저에게 설명해 주신 부분인데 우리가 10년 살면 현재의 의료 기술과 미래의 의료 기술이 서로 또 융복합이 되면서 또 다른 10년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 이렇게 중장년에 있는 우리 친구분들 우리들은 가만 보면 우리가 10년 살면 또 평균 연령이 10년 늘어? 그럼 우리 평생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저희 주변에 계시는 많은 친구분들이랑 선후배님들에게 치아 건강을 정말로 한 번쯤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시점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카시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교정으로 씹는 기능이나 턱의 불편함이 개선된 사례가 있나요? 그럼요. 딸이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턱이 잘 빠져서 병원 갈 때마다 보톡스를 임시 방편으로 맞고 있다. 일단은 턱이 잘 빠지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다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나쁜 습관들이 있어 가지고 턱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사실 턱뼈가 이렇게 절구와 절구와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머리뼈에 있는 절구와가 있고 턱뼈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턱뼈가 입을 벌리고 다물고 이럴 때 그냥 회전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요. 턱 관절이 어느 정도 손가락 2개 정도는 그냥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서는 이게 활주 운동,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운동을 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구에 있는 부분이 돌고 활주 운동을 하고 요 끝에서 근육과 인대의 코디네이션이 잘못되면 더 이상 걸려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보면 절구와의 앞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조금의 이렇게 각도를 가져야 되는데 해부학적인 어떤 구조물로서 이렇게 편편한 경우 털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다음에 이런 경우 보통은 보게 되면 이 습관성으로 탈구가 되는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끼워 넣는 방법을 여러 번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는 경우는 가지고 있는 근육의 힘을 좀 빼서 다음에 빠지고 들어가는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하겠다는 방편인데 우선은 빠지는 경우는 보통 보면 입을 크게 열거나 보통 이제 상추 먹을 때 그죠? 다음에 생각지도 않고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재밌게 얘기하다 보면 그다음 먹는 걸 자기가 조심하지 않고 딱 이렇게 주의하지 않고 이렇게 입을 벌릴 경우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종종씩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턱 빠짐이 부종교합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는데 그렇게 흔치는 않고, 턱이 이렇게 습관성으로 탈구가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1번 턱관절 해부학적인 모양 자체가 잘 빠지게 형성돼 있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근육과 인대의 코디네이션이 이렇게 잘 안 될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따님께서 25살 이제는 성인이 됐으니까 식사를 하실 때 입에 넣는 양을 조금 줄이면서 좀 더 많이 씹고 오랫동안 드시게끔만 좀 주의를 해도 턱빠짐이 상당히 많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연애 프로그램 중에 저도 이제 배웠는데요. 턱관절이 안 좋은 분들한테 쌈 싸 먹는 거, 쌈 대고 이렇게 드시는 거 있죠? 많이 보셨죠? 그런 방법으로 드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죠? 그 아카시아님께서 따님이 입을 좀 크게 벌리는 것 같다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보톡스는 임시 방편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따님한테 천천히 먹어라. 다음에 입에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넣지 말아라. 그리고 주변에 이제 주위에 있는 근육에 대한 어떤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따님이 주무실 때 이제 턱 안전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끼고 있으면 마치 우리들이 이제 팔다리가 이렇게 뭐 접히는 아이들이 많은 경우 이렇게 저희들이 보조기구 같은 걸 사다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이렇게 채우듯이 아마 주무실 때 조금 이렇게 턱 관절 안전장치를 좀 이렇게 쓰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상당히 이완되고 안정화를 많이 찾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코디네이션이 잘못되는 경우, 우리가 이제 뇌에서 내려오는 명령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급한 거 있고, 다음에 해부학적인 모양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한계점을 근육이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털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안정화도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6시 42분이네요. 하하, 시간 진짜 잘 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중장년층의 환자분들께, 여러분들께 이렇게 항상 이렇게 치아의 건강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저는 항상 제가 구창고 제가 힘들 때마다 저에게 하는 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은아, 한 번 살고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귀찮고 뭔가 하기 싫을 때 나는 한 번 살고 가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항상 You only live once, YOLO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뭔가가 좀 이렇게 고민스럽고 할 때마다 항상 YOLO, You only live once. 우리 딱 한 번 살고 갑니다. 후 없이 살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요즘 후배들도 많이 만나고요. 그러면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더불어 살면서 같이 웃으면서 즐거움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교정 후에 얼굴이 꺼져 보이거나 주름이 더 생기는 부작용이 없을까요? 노화가 더 도드라질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초기 골다공증이 있는데 괜찮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병원에 가끔씩 이를 4개 빼고 교정 이후에 재교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니가 너무 얼굴과 별도로 너무 들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공간이 있다고 다 넣어버리면 되는 건 아니고요. 자기 얼굴에 맞는 치아의 전후방적인 3차원적인 위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얼굴을 더욱더 조화롭고 균형 있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 후에 얼굴이 꺼져 보이는 경우는 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경우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름이 더 깊어지는 부작용은, 사실 주름은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교정 후에 주름이 생기나요? 더 깊어지나요? 없어지나요? 그러면 교정 이후에 있던 주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표정이 바뀌면서 정해져 있고 형성돼 있던 주름이 변화는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름이 깊어지지는 않고 변화는 있는데 이게 치아의 이동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라 치아 이동 이후에 표정의 원활한 활성화를 통해서 주름이 바뀌다 보니까 환자분들한테 의사 입장으로서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정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면 있던 주름도 더 예뻐 보이거나 아니면 하찮게 보이는 경우가 하찮다라는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중이 안 이게 더 이렇게 눈에 안 띄는 경우가 많다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더 도드라질까 걱정입니다는 저는 오히려 한번 보셔요, 여러분. 저희들이 급하게 늙을 때가 언젠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많은 분들한테 즐겁고 웃는 분들은 노화가 더디게 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노화가 더 빨리 온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면 표정이 밝아지고 인상이 밝아지고 웃음이 더욱더 커지면 우리가 노화가 도드라진다고? 글쎄요. 저는 오히려 뭐 치아의 건강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교정 치료하고 나서는 중장년층에 있는 환자분들이 오히려 활기찬 분위기가 오히려 더 젊어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 번쯤은 노화, 안티에이징에 관련돼 있으면 한 번쯤은 치아 교정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골다공증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치아는 뼈의 리모델링을 동반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거나 뼈의 대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눈여겨보고 치료를 어떤 심한 분들은 치료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초기 골다공증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뭐 비타민 D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골다공증이 아주 심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일어날 때 조심해야 되고 다음에 뛰어다니면 절대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이제 내려가신 분들은 저희들이 하는데 중장년층에서 이런 분들이 걱정되면 저희들은 항상 내과적인 어떤 진료 받은 분 항상 주치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교정 치료 전에 뼈의 무리, 다음에 특히 치조골의 어떤 회복이 더디거나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교정에 제한을 두는데 그것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목표에서 최소한의 움직임을 가지면서 최적화시키는 과정도 있으니까 불가능은 아니다라고 항상 알고 계시고 한 번쯤은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눠보시는 게 좋을 듯 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년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사례도 뭐 이렇게 그죠? 입술 우리 전형적인 한국 여성의 얼굴 그죠? 보다 세련돼진 얼굴 그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나이를 떠나 가지고 여성분들이 돌출입을 가지는 순간 자신감이 결여돼 있고 교정 치료 이후에 이러한 입술들을 가지면서 자신감이 회복되고 웃음이 더욱더 커진다는 부분은 훨씬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30년 넘도록 교정 치료를 진행하면서 환자분들 볼 때마다 즐거운 생각이 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환자들이 정서적으로 맑아지고 다음에 인상 표현 모든 부분들이 활기차진다는 부분에서 가지고는 참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공부하던 친구들, 젊은 어린 친구들이 항상 이제 대학생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정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꼭 하이파이브를 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생각하고 느끼지 못했던 부분을 상기시켜 주는데 너 2년이란 세월 동안 무언가를 하면서 이때까지 제대로 마무리한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거의 없거든요.
책 한 권을 다 띄본 적도 없고 읽다가 중요 부분 읽고 그렇게 급하게 우리가 공부해 왔잖아요. 교정이란 치료를 너는 완벽하게 끝내서 그래서 앞으로는 네가 어떤 일을 대하더라도 2년 동안 교정을 끝냈듯이 너는 무슨 일을 반듯하게 하나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친구야. 그래서 겁먹지 마. 뭘 하든지 간에 얘기하잖아요. 애들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여요. 사실 자기가 엄마 손, 엄마 등에 떠밀려 교정 치료를 시작했지만 하나를 완벽하게 끝나고 났을 때 자기가 느낌, 자기의 어떤 인상, 다음에 셀프 에스템, 자존감 등등등의 변화가 있었는데 자기도 이게 큰 일이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꾸준하게 무언가를 하고 성공리에 끝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얘기해 주면 젊은 친구들이 자신감 뿜뿜 모든 일을 하는데 용기 있고 이제는 겁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꼭 상기를 시켜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 먹었다고 포기하고 그럴 때 아닙니다.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항상 어떤 생각 가진 줄 아세요? 저는 지금 이제 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 제가 이 방송에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 저희 병원에는 젊은 친구도 많겠지만 우리 여에스터 선생님 대부분의 이렇게 애청자들 보시게 되면 저희 나라랑 유사하고 다음에 선배님, 후배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말 좋을까?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초빙대에서 강의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정신의학적으로 다음에 전신 건강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데 사실 사소하고 다음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큰 기여하고 기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제는 비 오는데 저희 집 사람이랑 남산 이렇게 둘레길을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돌고 오는데 비 맞으면서 좋은 공기 맞고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동네 앞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강 정진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나쁘다고 하는 거 덜 하면서 하지 말라고는 감히 제가 얘기는 못 하겠고 덜 하면서 건강 유지하시고 다음에 잘 씹고 잘 먹어야지 건강 유지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바쁜 일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본인의 이빨 조금 손 놓고 하고 계셨다면 한 번쯤은 용기 내셔 가지고 꼭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아까도 그랬죠? 최적의 시기다. 재건축. 그죠? 우리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집에 인테리어 한 번씩 고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치아들도 40년, 50년 동안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속에 방치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는 한 번쯤은 내가 더 좋게, 더 오래, 더 잘 쓰기 위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고 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요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 꼭 보여주고 싶은데요. 저희 병원에 우리 비욘디의 애청자분께서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면서 저에게 어떻게 오셨나요? 뭐 이렇게 뭐 어떤 걸 치료해 드릴까요? 여쭤보면서 막 설명하시면서 딱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탁 담겨져 있고 담아졌던 내용입니다. 선생님, 저 예뻐 지르고 교정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나답게 웃고 싶어서 교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세월이 우리한테는 즐거움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많은 추억거리로 돼 있죠. 그게 사실 저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사실 우리들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저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과거의 저에서부터 오늘의 저가 있는 거고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정하고 결심하고 행함에 있어서 내일의 내가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부탁했고 요구했던 거는 옛날의 나처럼 웃고 싶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많다, 뭐 바쁘다, 남자다, 뭐, 사회가 사회 여건상 어떻다. 내가 잘 살아야지 주변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마침을 하는데 마지막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인비즈라인 교정이 일반 교정보다 잇몸이 덜 부담 주는지요? 네. 일반 철사 교정은 힘의 조절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인비즈라인, 클라라, 투명 교정 같은 경우는 힘이 들어가는 거를 저희들이 컨트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또 있습니다. 매번 착용하는 시간을 적절하게 가지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뭐 두세 시간 끼다가 안 끼고 2주 지나서 장치 교환하라니까 새 장치 넣고 착용 시간이 적은데 그냥 2주마다 정기적으로 장치만 교체를 하면 오히려 더 치아는 움직이지 않은 덜 움직인 상태에서 다른 장치가 들어오다 보니까 더 큰 힘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투명 교정도 일반적인 철사 교정보다는 잇몸에 덜 주는 힘은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은 뛰어납니다만 환자분들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 착용 시간이 작은 경우, 그 같은 경우에는 잇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힘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철 교정과 인비즈라인의 장단점. 예, 맞습니다. 우선 이제는 투명 교정과 보철 교정의 장단점이라는데요. 저는 뭐 첫 번째 철사 교정 너무 보인다. 그죠? 다음에 투명 교정 보이지 않는다. 다음에 철사 교정 뭐 잇몸이 더 나빠진다. 예, 뭐 여러분들은 인터넷 때리면 아마 다 나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큰 그것보다는 저는 젊은 친구들, 특히 사회생활하는 친구들에게는 철사 교정은 비하인드 바다. 그러면 미국에서 비하인드 바는 철장에 갇혔다는 뜻입니다. 세장에 갇혔다. 그죠?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있으니 우리가 기회의 박탈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저는 투명 교정, 특히 또 잇몸이 좋지 않는 중장년층은 투명 교정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57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답게 웃고 싶습니다. 라는 거 저희들이 항상 생각을 하시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오늘 1시간 동안 교정하면 얼굴형이 바뀐다. 그죠? 중년 교정과 외모 변화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고, 저는 항상 세 번째 일요일 6시 저희 프로그램은 진솔한 치과 이야기 주보원의 스마일 어겐. 자, 그러면 다음 달 세 번째 일요일 6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우리